여러분, 재테크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딱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요? 그것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들지 않으신가요?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던 직장인 친구들이 요즘 연락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월급은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일은 일대로 많다. 고정비가 많아서 저축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퇴사는 힘들어. 서울에 내 집 마련? 남의 얘기 같다. 딴 세상 얘기 같다. 재테크?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즉,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힘든 게 당연한 시기입니다. 요즘 평균 점심값이 1만 원인 시대라고 합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 15,000원을 점심 한 끼에 쓰게 되는 거죠. 즉, 물가가 정말 많이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2030의 소득은 사실 상위 몇 퍼센트를 빼면 거의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연봉이 동결되면 다행인 수준이고 삭감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취업률도 역대급 감소세라고 하죠. 그런데 2030의 대출 연체율은 1년 새에 2배로 올라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사에서조차 2030 이생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재테크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재테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걸 놓쳤구나 하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테크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재테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 부동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재테크의 목적입니다.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재테크를 왜 하려고 하시나요? 단순히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혹은 1억을 모으려고? 10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그 돈을 모으면 더 이상 재테크를 안 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 나한테 1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너무 기쁘겠지만 사실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 하면 끝나는 돈이거든요. 즉, 하고 싶은 말은 재테크를 처음부터 그냥 평생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테크를 막 불태우듯이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설렁설렁 책 한두 권 읽고 그냥 남이 추천해주는 주식 한두 개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느슨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둘 중에서 누가 더 재테크로 성공할까요? 정답은 둘 다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재테크를 엄청 불태우듯이 너무 빡세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풀에 지쳐서 금방 다시 관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가볍게 공부를 해서 그냥 남이 추천하는 주식이나 몇 개 사고 책 몇 권 읽고 그냥 저축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적당히 내 시간을 갈아 넣기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실제 내 돈을 넣어서 투자도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나기도 하겠지만 손실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남들과는 과감히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이런 담력들도 필요하죠. 심지어 이 순간들을 꽤 오랫동안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이 많은 과정들, 그리고 꽤 긴 과정들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직장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먼저 계산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한 90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은가요? 충격적이게도 평균 한 50살 정도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30살이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남았죠. 여기서 월급을 약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풀로 모아도 3,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죠. 근데 이 돈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한 채 하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근데
끔찍한 건 이 돈으로 4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실제 제 연봉에 20년을 곱해보고 생각보다 너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때 재테크의 필요성을 확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재테크는 필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봉 곱하기 20을 해보세요. 이걸 딱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하고 난 뒤에 저의 목적은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리 늦어도 50살까지는 자산을 최대한 늘리고 투자도 열심히 해놔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내 자산이 일하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은퇴 후 반평생은 정말 자유롭고 윤택하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재테크 목적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재테크의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본인의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파악하세요. 유동 자산은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적금, 예금, 주식이 여기에 해당되고 비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기 힘든 자산을 뜻합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나의 자산을 파악을 했다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수입도 월급과 월급의 부수입, 그리고 배당금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정확히 한번 기입을 해보고 지출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눠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즉 핵심은 나라는 개인이 아닌 나라는 기업을 운영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목표를 짜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로 순자산 얼마, 월급의 현금 흐름이 얼마가 생기면 퇴사하겠다를 목표로 잡았고 2차 목표로 몇 살까지 순자산과 월급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지 라고 잡았습니다. 3차 목표로 이 순자산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한 수익을 몇 퍼센트 정도는 내야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수입으로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최종 5년, 1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쪼개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짜다 보면 아, 지금 내 상황엔 이런 걸 해야 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수익과 지출 자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에 제가 정말 황당한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빚은 정부가 갚아주세요. 오마카세 해외여행 즐기는 2030. 기사가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내용을 읽어보니 돈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30들이 급증을 했는데 사치제인 해외여행, 오마카세를 즐기는 2030들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돈이 없어도 인스타에 과시용 인증샷을 찍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오마카세를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즐기는 거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누리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면서 재테크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라. 성공을 원하지 말고 결정해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공이 아니라 대가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절제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하고 남들 놀 때 책 읽고 잠도 좀 줄여보고 남들이 다들 주말에 벚꽃 보러 갈 때 나는 임장을 가고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두 모여서 결국 부자가 되는 건데 이런 힘든 과정, 앞의 과정들을 모두 생략하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자가 될 건지 말 건지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해야 하는데 해야 한다면서 미뤄놓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것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결국 그걸 해야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재테크 기초와 마인드에 대한 내용을 말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전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테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마인드적인 내용과 기초 그리고 본질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새 돌아보니 재테크를 한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재테크를 이어오면서 느낀 건 방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마인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배우고 나아가고 누구는 정체하고 포기하고 이 차이가 결국 마인드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구독자분들도 지칠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재테크의 본질적인 얘기와 마인드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론만을 원하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